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딸기 장승현입니다. 네, 저는 김정숙 민들레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 선생님이 지금 아차산 생태공원에 일찍 왔는데요. 오늘 햇빛도 맑고 그리고 햇빛도 뜨겁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생태공원의 연못에 있는 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그 생물들이 물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네, 다 같이 출발! 생태공원에 연못에 왔는데요. 연못에 많은 생물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데요. 물에서 사는 식물을 다른 말로 수생식물이라고 합니다. 수생식물은 계열이나 강이나 연못, 호수와 그 주변의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사는 식물을 수생식물이라고 해요. 첫 번째로 잎과 뿌리가 물에서 떠서 사는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수면에 잎과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줄기와 잎과 꽃이 밖으로 나 있고 뿌리는 땅속 깊이 자라는 식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이 있습니다. 부들 식물 사이로 자그맣게 보이는 식물을 볼 수 있죠. 얘는 물 위에 잎과 뿌리가 떠서 사는 식물입니다. 바로 이름은 개구리밥인데요. 이 식물은 개구리가 많이 사는 곳에 사는다고 해서 개구리밥인데요. 실제로 올챙이가 저 잎을 먹고 산다고 해요. 이 식물의 특징은요, 모습이 작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양이 없지만 얘가 햇빛을 많이 받고 일주일 사이에 여기 면적보다 몇 배 많은 면적으로 번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번식이 아주 강하고요. 그리고 얘는 겨울에 식물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른 봄에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또 생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만날 친구는 얘도 물에 잎과 뿌리가 떠서 사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불의옥잠이라는 식물입니다. 우리 이 친구를 보면 얘가 물에 떠 있는 이유를 제가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잎자루를 보면 동그랗게 생긴 탁구공처럼 생긴 잎자루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탁구공처럼 생긴 잎자루에 공기주머니가 스펀지처럼 돼 있어서 공기주머니가 차 있어서 물에 뜬다고 합니다. 얘는 원래 우리나라에 자생한 식물이 아니고요. 따뜻한 나라에서 사는 식물인데 요즘 우리나라도 기후가 높아져서 이렇게 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의옥잠은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못에 얘를 심어 놓으면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식물 사이사이로 또 물속에 사는 식물들이 여기에 또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잠자리가 알을 낳고 있는 모습이네요. 불의옥잠 사이에 산란관을 그쪽으로 향해서 알을 낳고 있네요. 예쁘게 보라색 꽃이 줄기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지요. 이 꽃은 수란이라는 꽃입니다. 식물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랑 비슷한 연꽃과 많이 혼동을 하는데요. 연꽃과 수련의 차이는 우리 수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꽃 사이로 가장자리로 지금 동글게 잎이 보이시죠? 잎이 어떤가요? 물 위 표면에 떠 있죠. 예, 그리고
수련은 꽃대가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꽃대가 펴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물속에 있는데요. 우리 조금 이따 연꽃을 설명하겠지만 연꽃은 이렇게 모습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련이라는 이름은 얘는 낮에 꽃이 피고 밤에 꽃이 어물든다고 해요. 그래서 잠자는 꽃이라고 해서 수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여기 수련 사이로 지금 자라 친구들이 와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우리 자라 친구들도 지금 일광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 밖으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화면에 보시는 식물은 가시연꽃이라는 식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시연꽃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이름처럼 저기 지금 현재 쟤는 줄기 잎입니다. 잎 밑으로 가시가 촘촘하게 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식물은 세계적인 희귀종 가시연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 가운데 가장 크고 얘가 잎의 크기 최고 크기가 2m까지 큰다고 해요. 정말 크겠지요. 이름도 가시가 있어서 가시연꽃이라는 이름을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꽃이 피면은 단 이틀밖에 꽃이 피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가 힘들겠지요. 그리고 꽃이 피는 그 환경도 한여름 햇살 좋은 날 물이 따뜻해지면 핀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생태 보고 나서 운이 좋으면 볼 수 있겠지요. 물속에 보이나요? 가시연꽃의 꽁무리가 지금 보이는데 친구들 보이나요? 꽃봉오리도 가시가 송송송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지않아 얘가 필 것 같은데 피는 시기가 단 이틀밖에 안 돼서 우리 선생님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볼 수 있을까요? 큰 잘 한 마리가 바위에 올라와 있어서 따뜻한 햇빛으로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물속에 잎과 꽃이 나 있는 식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는 물칸나라는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동북부에 위치해 있고요. 얘는 잎 10도씨 정도 온도의 추위에도 월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뿌리를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잎과 줄기와 꽃은 물 위로 올라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 만날 친구는 우리 친구들 연꽃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 또 본 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연꽃은 보이진 않고 지금 연꽃 잎만 보이고 있어요. 우리 연꽃은 친구들이 봤지만 얘는 뿌리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줄기가 위로 올라와서 지금 보시면 줄기 위로 잎사귀가 몇 개 있나요? 연꽃의 특징은 줄기 하나에 잎사귀 하나입니다. 이렇게 물 밖으로 줄기를 길게 내놓고 잎을 내는 게 특징인데요. 우리가 지금 좀 더 있어야 꽃이 볼 것 같아요. 아까 수련과 우리 잎이 비싸긴 하지만 수련은 표면에 잎이 떠 있는 거 봤지만 연꽃은 길게 올려져 있지요. 그리고 저기 연꽃을 한번 자세히 비춰보면 연꽃은 이런 물속에 사는 식물들은 잎이 코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잎에 물방울이 성월성월 맺혀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이나요, 친구들? 네. 잎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이 스며들지 않고 코팅이 되셔서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고 또르르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야 이 식물들이 물속에서 썩지 않고 또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연근조림 먹어봤죠? 그 연근조림도 우리 연꽃의 줄기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연꽃은 뿌리부터 시작해서 잎까지 다방면에 우리가 먹기도 하지요. 꽃은 꽃차로도 먹고요.
그리고 연꽃의 또 특징이 처음에 잎이 피기 전에 저기 한번 우리가 말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돌돌돌 말아져 있는 잎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친구들 보이나요? 예, 잎이 피기 전에는 저렇게 돌돌돌 말려 있다가 이제 피게 되면 저렇게 활짝 피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보이나요? 자, 여기 요거 뭘까요? 우리 친구들 저기도 보이죠? 소시지 모습과 비슷하죠? 이 식물은 부들이라는 식물인데요. 얘는 여기 지금 현재 여기는 꽃대 가지고 여기 아래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익고 터지면 하얗게 날아가는데요. 이 부들의 특징이 이렇게 소세지처럼 생긴 열매가 맺는다는 게 특징이고, 얘도 물가에 사는 식물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저 예전에 여기 작게 이제 연못이 있었죠. 개구리가 살았던, 아니 올챙이를 봤던 곳인데, 지금 이 부들과 많은 수초들이 지금 자라서 물은 없고요. 이 부들이 지금 많이 자랐는데, 부들도 땅속, 물속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요. 이렇게 줄기와 잎이 밖으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부들도 물을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부들은 쓰임새가 많대요. 이렇게 소세지처럼 생긴 모양은 우리 친구들 아마 꽃꽂이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꽃꽂이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렇게 부들부들한 잎은 또 방석도 만든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쓰임이 있습니다. 선생님 손에 들어있는 게 우리 친구들 이것도 지금 씨앗이 들어있는 씨 주머니인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노란 꽃을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들 본 기억이 날 텐데요. 얘도 물가에 자라나는 식물인데, 노란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튼실한 우리 씨앗이 맺혔네요. 그 친구 이름은 노란 꽃창포라는 식물의 이름인데요. 이 친구들이 요걸 이제 연못에 와서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열매가 씨앗이 익고 나면 이제 터지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친구들이 와서 관찰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작게 또 연못 사이사이에 가득 메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는 고말이라는 식물이에요. 얘는 어떤 지방에서는요, 돼지들이 잘 먹는다고 해서 돼지풀이라는 이름도 있답니다. 가축을 먹이는 사료용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사료를 가공된 사료를 먹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물들을 갖다가 먹였다고 합니다. 우리 고마리도요, 물가에 자라는 식물이고, 그리고 물을 정화해주는 능력도 있다고 해서 얘도 물가에 심으면 참 좋겠지요. 물을 정화시켜 주니까요. 네,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 친구들, 자, 물속에 보면 물속에도 식물이 살까요? 사나 봐요. 여기 지금 물속에 잎과 줄기가 다 잠겨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식물의 이름은 검정말인데요. 얘는 물이 흐르는 곳이나 또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않는 연못에 사는 식물인데, 얘는 그 환경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고인 물에 살 때는 진한 녹색을 띠고, 그리고 흐르는 물에 살 때는 연한 녹색을 띈다고 해요. 그리고 크기가 무려 6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은, 얘네들은 물속에 자라니까 어떨 것 같아요? 햇빛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통 우리 식물들은 잎으로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양분을 얻게 되는데요. 이 식물은 잎만이 아닌 줄기로도 광합성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물속에 자라는 식물들의 특징 중엔 잎이 얇고요. 그리고 뿌리가 얇아서 흐르는 물에 잘 밀려나지 않게끔 뿌리가 다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속 식물들이 이 식물들의 잎에 알을 낳거나 또 거기에 붙어 있는 이런 우렁이라던가 또 그런 식물들을 잡아먹고 살겠지요. 물 위에서
미끄럼틀 타는 소금쟁이가 있네요. 소금쟁이들도 햇빛이 싫은지 지금 햇빛이 없는 곳에 물이 지어 있어요. 소금쟁이는 다리에 기름이 묻어 있어서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쟁이는 다리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대요. 제일 짧은 앞다리로는 잔털이 많이 있어서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다리는 앞을 나갈 수 있게 미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리는 방향을 바꾸는 데 쓴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실잠자리가 하트 모양하고 지금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암컷 잠자리가 이제 물가에 가서 수초에 알을 낳거나 아니면 물속에 몸을 담가서 알을 낳기도 하겠죠. 열심히 하트 모양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 작아서 잘 보이나요? 근데 나뭇가지는 거의 비슷해가지고 선생님도 아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암컷이 짝짓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연못에 가서 연못에 수초에 가서 이제 아이를 낳겠지요. 방울 실잠자리인데요. 이제 우리 그만 방해하지 말고 우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개구리밥 사이로 지금 표면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볼 수가 있나요? 네, 그건 바로 우렁입니다. 우렁이는 주로 논이나 이런 겨울에 사는데요. 얘도 수초에 붙어서 이제 살게 됐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여기 생태공원에 친구들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둘러보다가 우렁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떠서 또 이렇게 친구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우렁이를 이렇게 보여주게 됐어요. 친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불의옥잠을 우리 연못에서 떠서 직접 이제 입자루를 갈라서 어떤 모양인지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통통한 탁구공처럼 생긴 게 선생님이 뭘까요?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그랬죠? 요 안에 탁구공처럼 생긴 안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스펀지처럼. 자, 선생님이 요거를 표면을 갈라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스펀지가 들어있는 거를 우리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 스펀지가 공기 주머니로 물위를 뜰 수 있는 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이 우리 불의옥잠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불의옥잠이 이렇게 공기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물에 뜰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활동은 여기 보이면 이게 뭔가요, 친구들? 지금 화면으로 보면 자,
자, 거울 속에 뭐가 비치나요? 자, 선생님이 지금 숲속에 와 있는데요. 높게 자란 나무의 높은 잎이 비쳐서 볼 수가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거울을 꾸며볼 거예요. 오늘 활동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테두리가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거울이 비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거울과 그리고 네임펜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비쳤나요? 예, 선생님이 지금 숲속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데요. 지금 거울이 높이 솟아있는 나무의 잎을 지금 모습을 비칠 수가 있네요. 친구들, 거울과 아까 봤던 연못의 차이가 뭘까요? 물과? 네, 우리 거울을 우리 얼굴을 비쳤을 때 어떤 모습이죠? 우리를 비칠 수가 있었죠. 물도 친구들이 물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친구들 물가에 날아다니는 친구 방울 실잠자리 봤을 거예요. 아마 방울 실잠자리도 이 거울을 보고서 마치 물처럼 생각하고 아까 우리 하트 모양으로 짝짓기 하는 모습을 본 적 있죠. 가끔 우리 잠자리들이 혼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거울이라던가 또 이런 아스팔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물가라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기도 한대요. 거기에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빨간 모습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이 네임펜을 이용해서 꾸며볼 건데, 오늘 친구들 물가에 사는 식물들 많이 보았지요? 잘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나요? 우리 연꽃은 꽃을 못 봤지만 연꽃과 비슷한 뿌연꽃을 보았지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물가에 바위 틈에 앉아서 열심히 일광욕하는 자라도 보았지요. 그리고 또 누굴 보았나요? 소금쟁이도 물 위를 미끄럼틀 타는 소금쟁이도 보았지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짝짓기 하는 방울 실잠자리 보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그런 친구들을 하나 그릴까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부들 기억하나요? 부들도 물가에 사는데, 얘 부들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부들은 물가 가장자리 자랍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들은 줄겨 이렇게 곱게 자라지요. 그런 다음에 아까 소시지처럼 생긴 뭐가 있었죠? 열매가 있었어요. 선생님 소시지처럼 잘 그리는 걸 보겠습니다. 자, 있고 잎은 이렇게 길었어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소시지처럼 생겼는지 선생님이 색깔을 한번 칠해볼까 해요. 이게 잘 색깔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소시지처럼 먹음직스러운 소시지처럼 생긴 부들의 열매를 또 그려보고요. 잎도 한번, 잎이 어떤 색깔이었나요? 네, 초록색, 연한 초록색이었는데 선생님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한번 색깔 칠해볼게요. 이렇게 잎을 칠한 다음에 선생님 아까 또 우리 우렁이를 봤죠. 우렁이가요, 선생님 잡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이렇게 부들 줄기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선생님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렁이도 한번 그려볼 텐데, 선생님이 약간 소라같이 생겼어요. 소라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렁이가 이렇게 부들에 붙어서 산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부들잎 사이로 또 찾아온 친구가 아까 있었죠? 방울 실잠자리는 암컷과 수컷이 달라요. 수컷은 다리가 유난히 하얗게 방울처럼
뭔가 달려있는 듯한 모습인데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있어요. 우리 곤충의 구조 아시죠? 머리, 가슴, 배지요. 실전변이 길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있겠지요. 자, 눈은 이렇게 잠자리가, 방울 심자리가 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또 물 위에 누가 있었어요? 소금쟁이가 있었어요. 소금쟁이. 소금쟁이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고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리가, 얘는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앞다리가 몸을 지탱하는 거, 뒷다리가 자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방향을 바꾸는 거. 이 소금쟁이가 생각처럼 잘 안 됐네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요? 우리 물가에 작은 잎과 뿌리가 같이 떠서 사는 작은 개구리밥 친구는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이렇게 개구리밥이 모여 있어요. 네, 이렇게 모이고 있었고요. 다음 이번에는 예쁜 수련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련은 물의 수면, 네, 떠 있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잎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예쁜 꽃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아까 보라색 예쁘게 핀 수련 꽃대를 봤죠, 친구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줄기를 하나 그려보고, 여기 이제 물속으로, 자, 예쁘게 보라색 한번, 예쁘게 꽃을, 이런 수련꽃인데, 자, 이렇게 예쁘게, 이번에 수련꽃이 보라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분홍꽃도 있답니다. 자, 분홍꽃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은 더 예쁘게 한번 멋지게 한번 꾸며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또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 연꽃은 꽃이 피진 않았지만 줄기가 하나에 잎이 이렇게 큰 거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큰 잎을, 이 특징이죠. 자, 여기에 물방울이 하나가 맺혔어요. 선생님, 물방울을 어떤 걸로 할까요? 살짝 검정을 펴낼게요.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어요.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또 꽃창포가 이렇게 또 꽃창포가요 자라고 있어요. 이 꽃창포가 아까 꽃이 지고 열매가 또 맺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꽃주머니, 씨앗 주머니가 이렇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물가에는 이렇게 많은 식물들이 자란답니다. 자, 어떤가요, 친구들? 선생님은 이 정도로 할 건데요.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그릴 필요는 없고, 친구들이 제일 마음에 드는 뭐 잠자리라던가 아니면 다른 예쁜 식물들을 한번 친구들이 크게 예쁘게 한번 꾸며 보세요. 자, 여기까지 친구들 거울을 예쁘게 꾸며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거울을 꾸미고 나서 앞을 보면 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답니다. 친구들, 우리 빛과 그림자를 놀이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니까 하얗게 이렇게 거울을 비쳤는데 나오는 우리 줄기 숲에 빛이 비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거를 쭉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뭇잎에 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 빛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우리 나뭇잎은 햇빛이 없으면 못 살지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연상해 보시고 또 친구들이 이 빛을 따라가면서 한번 이걸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멀리 보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친구들한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 빛을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친구들이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저기 자 여기 보니까요 저기 나무 사이로 지금 청설모가 보이는 선생님 청설모 사이를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빛을 여기 청설모가 이 빛을 보고 놀라서 좀 도망가는 것 같아요. 해가 지니까 또 빛이 약해졌어요. 이 숲속이다 보니 이 나뭇잎 사이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약간의 이 그림자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 고래 빛으로 우리 청설모를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지점을 이렇게 비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친구들도 숲속에 와서 이런 놀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청설모가 이 빛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빛이 비쳐서. 자, 이렇게 나뭇잎을 이렇게 따라서 그림자로 해서 이렇게 재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보니 이렇게 빛을 비치면서 즐겁게 한번 숲속에 와서 이런 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거울 꾸미기를 완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멋있게 잘 꾸몄지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또 건강히 잘 지내고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많이 덥고 우리 친구들 힘들 텐데요. 잘 이겨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